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2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2023년이 밝았으니까 올해에 맞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2금융권은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에 속합니다. 자, 먼저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진짜 뭐 지겹도록 얘기했습니다. 지겹도록. 하지만 아직도 그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어떤 대출 상품이든 간에 대출은 반드시 1금융권부터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말 많이 했죠, 이 얘기. 그런데 아직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 시험 점수 들어보니까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1금융권에 한번 부딪혀 볼만은 해. 그래서 제가 고객님 이렇게 해서 1금융권에 일단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2금융권을 해드릴 테니까. 그랬더니만 나 시간도 없고 그냥 많이 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야 고맙죠. 솔직히 뭐 한숨 쉴 내용이 아니죠. 저는 고마웠죠. 제 실적 올려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내가 자격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신용점수가 되든 안 되든 1금융권에 일단은 내밀어 봐요. 부딪혀 봐. 그래가지고 안 된다. 두세 군데 부딪혀 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때 2금융권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내 조건 이러이러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될까요?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금융권 대출 상담사라고. 제 실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금융권은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1금융권 가르쳐 드리겠어요? 고객님 2금융권 이거 이용하세요. 그러지? 저 나쁜 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1금융권 자격이 되신 분들은 안내를 해드리긴 하지만 저도 한 번씩은 다른 생각을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담사한테 문의도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1금융권에 방문해서 신청해보고 만약 진짜 방문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아니면 앱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저 같은 상담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이 신용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 뭐 간략하게 대상을 보자면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 세 가지 직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먼저 재직기간.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저축은행과 캐피탈,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이 한 80개 가까이 되고 캐피탈이 10 몇 개인가 돼요. 이 모든 금융사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취급하는 그 모든 금융사를 다 제가 취급 못해요. 제가 취급하는 게 저축은행이 10 몇 개, 캐피탈이 7, 8개인가 되던가 이렇게 돼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저축은행 캐피탈, 이 중에서도 각각 또 금융사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상품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 이 자격 조건은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춰질 때 웬만한 저축은행 캐피탈은 다 자격 조건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세부적으로는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차츰 고객님들께서 직접 상담사하고 문의를 상담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단 직장인의 경우에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3회 이상 납부자 혹은 급여를 3번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예요. 예를 들어서 첫 달이 근무기간이 짧아서 급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인데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 다음 달부터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씩 받은 급여로 3번을 받으신 분들, 또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개시일이 6개월 이상이신 분이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급여를 6회 이상 받으신 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 소득의 경우는 직장인 연 1200만 원 이상이고, 뭐 자영업자는 소금으로 따지면 되겠지만 사실 자영업자들이 소금원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1200 이상 신고하는 분들이 별로 많진 않아요.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매출 혹은 건강보험료, 건보 금액 뭐 이런 거, 또 추정소득 이런 걸로 따지고요. 프리랜서 경우에는 급여 받는 금액의 70%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 70%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급여를 500만 원씩 받아.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500이 70, 57이 35, 45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 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대출 금액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조건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최대 1억 원 각각 동일합니다. 이렇게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그냥 가볍게 이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적용되는 금리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최저 8%대부터 최고 19.9%까지 20%도 아니고 19.9%예요. 왜 20% 아닌지 알아요? 이건 연체 이자율을 붙이기 위해서 0.1% 의미 없는 내용 가지고 좌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환 방식 이제 대출금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냐? 만기일시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같이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을 정해 6개월, 1년 동안은 이렇게 만기일시처럼 꼭 이자만 납부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간 거치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예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것은 그냥 첫 달부터 원금하고 이자 같이 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식의 상환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이것은 뭐 금융사마다 또 다 틀려요. 어느 금융사는 원리금 균등만 취급하고 어떤 데는 거치식 만기일시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고객님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지워버릴까? 이렇게죠.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의 일반적인 자격 조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다. 그건 절대 아니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꼭 인지하고 계시고, 자, 이제 거절 사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군미필은 절대 안 되고요. 남자하고 여성이고 간에 만 20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반대로 만 65세 초과자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또 뭐 당연한 거겠지만 개인 회생, 파산, 회복, 뭐 신용 불량, 그리고 연체, 중인분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긴 한데, DSR, DTI, 초과자, 이런 분들, 특히나 총 부채가 뭐 담보, 신용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모든 부채, 뭐 정부 지원 자금이면 모든 걸 다 합쳐서 1억이 넘어버리면 무조건 DSR 적용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2억이 넘어버리면 대출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DTI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부채비를 따져서 가능 여부 체크해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이거 초과자분들은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는 또 각 금융사마다 자기 조건이 조금씩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런 조건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고, 이 조건에 속하지만 이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대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내가 보니까 다 맞는데 이거 하나만 좀 이상한데 안 되겠어,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대출이란 게, 예를 들어서 이 자격 조건이 100가지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도 너무 많은데 자관 100가지라고 쳤을 때 99가지가 다 해당이 돼. 딱 하나. 뭐 조그만한 거라고 하더라도 딱 하나가 안 된다. 그럼 대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것 때문에 왜 안 되냐고, 그거 하나 갖고 왜 안 되냐, 내가 다른 거 다 되는데 하면서 좀 우긴다고 해야 될까요? 화를 좀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 사정한다고 해갖고요, 뭐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끔 그런 경우도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좀 안 되겠어,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다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자격을 이래 저래 깨 맞췄을 때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무리 깨 맞춰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는 안 되고 저희가 이래저래 깨 맞춰가지고 가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고, 그게 진짜 뭐 조건 하나로 틀려지면 대출은 안 된다라는 거, 그 조건을 맞춰주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대출은 1금 6권. 아시겠죠? 저 진짜 이 말은 제 영상마다 담겨져 있는데, 반드시 1금 6권.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상담사, 저희 같은 상담사 통화해 가지고 가능 여부 체크해 보셔야 돼요. 2금 6권으로. 1금 6권에서 될지 안 될지 알고 싶다고 해서 저희 상담사한테 전화하면 바로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곧 1금 6권에서 대출이 되는데도 이 상담사 욕심내가지고, 아, 거기 뭐 때문에 안 돼요, 2금 6권 이렇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용 좀 이게 자기 조건 쉬워지면 제가 나중에 1금 6권 대안을 해줄게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2금 6권을 덜커덕 하고 이용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금융권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나중에 이금융권 대출 신청해도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이금융권 이거 이용하시네요? 이거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안 돼요 하고 부결 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반드시 은행에다 직접 알아보시라는 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3년 이금융권 중에 제가 지급하고 있는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이 두 곳의 신용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